갑시다. 자, 그래서 좀 점심 먹고 나니까 피곤하죠. 아야 한번 기지개 좀 피고. 아야 패딩 벗어, 패딩 벗어. 야 그거 입고 있으니까 졸리지.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좋아, 훌륭하구만. 야 이거 패딩 입고 있으면 나도 졸리겠다, 그죠?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야 여기, 야 너는 밝아 벗어, 밝아 벗어, 밝아 벗어, 다 벗. 아야 그만 벗어, 그만 벗어, 그만 벗어. 진짜 벗어. 어이씨, 진짜 벗고 있어. 아 나 씨. 아이 그만 벗어. 아주 그냥 위아래 다 보여줄 기세네. 아이. 자 아이 그만해. 아이씨 더러워 진짜.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훑어 보세요.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아 맞아, 지구 대기 요 그래프 중요했지. 아 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각 연료량, 지진파 중요했지. 특히 요 표 중요했지, 그죠? PSC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요거 수식도 있었고, PSC는 P파 도착 시간에서 S파 도착 시간 빼는 거다, 그죠? 아니 S파 도착 시간에서 P파 도착 시간을 빼는 거였지. 아 요거 여러분이 그래프 잘 사진 보면서 여러분이 좀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당연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 G2 공부할 때도 느꼈던 질문이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또 우리 학교에서 지구학 제일 잘하는 친구 변씨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는 어제 자습 시간에 딱 발견하더니 물어보더라고. 근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그림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뭐가 이상한지 혹시, 분명히 왼쪽 오른쪽 그림을 같이 보라 그랬는데 P'P가 삼각형인데 지금 그 삼각형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 찍어놨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냥 두 개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시되 이게 완벽하게 막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를 제가 학생 때 고민한 결과 고3 때 제가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왼쪽 그림은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막 계산을 해보다 보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왜 특수한 케이스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원 3개를 합쳐서 원 2개가 합쳐지면 그 사이에 현이 하나 생기죠. 그치?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하나, 둘, 3개가 생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기는 현은 원의 중심을 지날 확률이 적죠.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은 A와 C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현이 하필이면 내 관측소 A를 지나가요, 중심을.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특이한 케이스라서 사실은 얘랑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고3 때 내린 결론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데이터들 그리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현들이 당연히 이 중심들을 지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라서 그림이 약간은 어색한 감이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공부하셔라. 네, 모호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들어가고, S파 함용대는 이렇게, P파 함용대는 요만큼만. 근데 110도 정도에 나오면 안 될 곳에서 110도에 약한 P파가 측되더라. 그걸로 이제 외핵과 내핵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뭐? 밀도. 쭉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압력. 온도 여러분이 지원 때 배웠었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중요한 건 100km에서 한 400km에 뭐가 있죠? 그렇지. 그럼 0부터 100에는 뭐 있는데? 암석권, 다른 말로 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암석권과 판도 다른 개념이긴 해요. 왜냐면 암석권을 또 쪼개면 그게 판이기 때문에. 기출입니다, 지원. 어쨌든 우리 창문 좀 열까요? 거기 뒤도 다 너무 덥다 야. 화끈화끈하게 열어, 시원하게. 네. 중요한 거는 그 판이 움직일 수 있도록 100에서 약 400km 깊이에 뭐가 있죠? 부분 용융 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지진파가 느리게 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죠. 연약권, 부분 용융, 지진파 저속도층. 자, 여기부터 안 했지? 네. 하면 되죠. 자, 이 지각 평형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습니다. 누가 더 밀도가 크게? 당연히 멘틀이 크죠. 멘틀이 크죠. 그럼 지각은 멘틀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뜨겠지.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떠 있습니다가 지각 평형설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지각 평형설은 크게 2명이 주장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인데, 프레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랑 에어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걸 모양을 보고 누가 주장했게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에 누가 더 두껍죠? 대륙지각이 두껍죠. 밀도는 누가 더 크죠? 해양지각이 두껍죠. 그러니까 두께와 그러니까 모양과 밀도 두 개를 맞춰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사이좋게 하나씩 맞추고 하나씩 틀렸어. 그래서 얘는 프레트라는 사람은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는 모양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좀 모양 이상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치? 이 사람은 모양을 틀렸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치? 프레트라는 사람은 지각의 모양이 틀렸어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니까 좀 더 엄밀히 지투식으로 말하면 모르비치치 불연속면, 모면의 모양을 틀렸어.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륙지각의 밀도가 어때요? 작고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지각의 평형을 설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프레트라는 사람은 밀도의 차이는 맞췄지만 모양을 틀렸다. 저는 이거 학생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프레트라는 사람의 스펠링은 사실 F-R-A-T, 프레트거든요. 프레트. 근데 플랫 하잖아요. F-L-A-T, 플랫 하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좀 더 편하다. 깨워줘, 깨워줘, 정신 차려. 고3 때도 자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에어리설은 어떻게 됐냐? 이 모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양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모양은 맞췄는데 밀도가 틀려. 왜? 여러분 대륙지각이 두꺼워요? 해양지각이 두꺼워요? 대륙지각 두꺼운 거랑 해양지각 얇은 건 잘 설명했어.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대륙지각이든 해양지각이든 대지해지의 밀도가 같다라고 이 사람은 틀렸던 거지. 요건 전 어떻게 기억했냐면 나이키 에어는 공기가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리, 나이키 에어처럼 이렇게 공기가 빵빵히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야, 딱 그림 보고 왼쪽 어때요? 플랫하지? 플랫설. 뭐야? 오른쪽 뭐야? 공기 빵빵하잖아. 에어리설. 이렇게 기억하면은 틀릴 거 없다. 끝. 싫어요. 네네네. 네. 그 지각 평형설이라는 게 토익대라는 게 걔 전에 나온. 과학사적인 순서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글링해서 혹시 아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됐어요? 자, 원래 여러분 지투하실 분들은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가르치지라고 하지만은 이 지각평형설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원래 지투하실 분들은 여기 추후 공부 예를 들면은 여기 가려놓고 뭐 여기 밀도 얼마일 때 여기는 얼마나 잠겨 있게 뭐 이런 류 있잖아요. 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가려놓고 여기에 3cm 잠겨 있다면 사실은 이 나무도막의 전체 길이는 얼마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원래 출제되는데 여러분 넘어갑시다. 네. 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지금까지는 봐봐요. 슬라이드 대단원. 지구의 형성을 계속 배우고 있었던 거야. 지구가 생겨서 뭐 마그마 바다 해서 식어서 뭐 지금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만들어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역장이라는 걸로 섹션이 바뀌는데 역장 혹시 역장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힘 역자의 필드의 장이에요. 힘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게 될 역장은 딱 두 개 있습니다. 보시는 중력과 자기력 두 개를 딱 배웁니다. 근데 여기 진짜 재밌어. 여러분이 지표면에 지금 어떻게 있어요? 서 있지? 네. 그럼 여러분은 지표면에 수직하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서 있을까요? 당연히 수직하게 서 있겠지? 지표면에? 아닙니다. 비스듬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중력과 만류인력의 차이를 모르시죠?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두 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봐봐요. 잘 봐. 일단 개념 잡고 갑니다. 중력이라는 친구는 만류인력과 같은 게 아니야. 여기에 뭘 더해줘야 되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걸 돌리면 무슨 힘이 생기죠? 그치?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중력은 물체끼리 땡기는 만류인력에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날아가려는 지구 바깥으로 날아가려는 원심력을 합친 게 중력이에요. 다시 뭐라고? 중력은 막 지구 중심을 땡기는 만류인력에 뭘 더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려는 지구 자전 때문에 나가려는 원심력을 합쳐준 합력의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중력을 얘기하기 앞서서 만류인력과 원심력을 하나씩 뜯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류인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식입니다. F는 G R제곱분의 MM. 그죠?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이 어떤 만류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이 식은 한 번쯤 봤을 것 같아. 그죠? MM. 라지 M은 지구 질량 안 바뀌니까 날리고 물체 질량 안 바뀌니까 날리고 G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그러니까 사실 만류인력이라는 힘은 뭐에 비례하는 거죠? R제곱분의 1이라는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물리 시간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구 중심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리가 주니까 땡기는 힘이 지구가 땡기는 힘이 커지겠지.
지구로부터 중심부터 멀어지면 그냥 줄어들어요? 아니, 아예 제곱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드는 그 힘이 만류인력인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랑 사실 중력이랑 지금까지 여러분이 똑같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거다. 뭐가 다르냐? 이 만류인력에 어떤 힘을 합쳐줘야 되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반시계로.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 그 힘인 원심력을 더해줘야 사실은 중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서 있다고 했을 때 만류인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당연히 이 지구 중심으로 당겨지니까 이렇게 만류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인정? 근데 지구가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반시계로 도니까 이 축으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바깥으로 날아가려는 원심력이 생기겠지. 그리고 이 원심력은 어디가 제일 셀까? 당연히 여러분 실을 짧게 잡고 돌릴 때랑 길게 잡고 돌릴 때랑 어디가 더 원심력이 세요? 길게 잡고 돌릴 때 더 힘들지. 그래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제일 먼 적도 있을 때 이 원심력이 제일 세. 극지방은 그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아. 어쨌든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으로 당기는 만류인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지구 자전축에서 회전하는 것 때문에 얘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서 결국엔 중력이란 친구는 뭐랑 뭐의 합력이다?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또르륵 또르륵 합력으로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 중력이 땡기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중력 방향과 나란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우리 발바닥을 이은 선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우리 위치를 이은 선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얘와 원심력의 합력인 중력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서 서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기가 막히죠? 신기하죠?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나랑 지구 중심을 이어서 그 선 나란하게 이렇게 서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다? 이 땡기는 힘과 원심력의 합력인 요 중력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사실 서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거다. 신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재밌는 게 지구는 여러분 무슨 모양입니까? 구.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 좀 해보시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 지구 타원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고체인 지구지만 애가 이렇게 돌아 제끼면 어떻게 될까?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좀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지구 타원체고 여러분 지구 반지름 얼마? 6,400 정도잖아요. 근데 중심부터 적도까지 이은 건 6,378, 북극까지 이은 건 6,357에서 약 20km 정도 차이가 나.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심부터 적도까지의 길이가 중심부터 북극이나 남극을 이은 그 반지름보다 약 20 정도 더 20km 더 큰 그런 모양이다. 이게 이제 지구 타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원심력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면요.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두 개를 합친 게 우리가 아는 중력이 되는데 우리는 이 중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수직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중력 방향과 나란하게 살짝쿵 비스듬하게 서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요 표가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씩. 만류인력이라는 친구는 항상 두 지점으로 극단적으로 볼게요. 적도에 있는 사람과 극지방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셀까? 극지방이 셉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했잖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세 다음에 근데 지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적도에 있는 사람의 중력보다 극지방에 있는 사람이 더 중심이 가깝기 때문에 만류인력이 더 세요. 됐어? 그래서 만류인력은 극지방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됐지? 원심력은요? 원심력은 어디가 제일 셀까? 그치. 마찬가지로 얘가 돌리는 게 줄이 길면 길수록 더 나아가려는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심력은 오히려 극지방에서 0이 돼버리고 적도에서 나가려는 힘이 제일 세. 여기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딴짓 그만하고 뭐 그렇게 재밌어. 그만해. 네. 그만 웃어.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듣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력이라는 게 사실은 수학적 중력이라서 우리가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중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용어만 바뀐 거야. 표준 중력이란 친구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극지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류인력이 셀까? 만류인력이 어떨까요? 가장 세죠. 가장 세게
들어오고 방해하는 힘의 원심력은 0이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표준 중력이라는 수학적 중력 값은 어디가 제일 큰 거지? 그치. 극지방이 제일 커요. 적도는요? 만류인력은 어때요? 제일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만류인력은 제일 약해. 제일 약하게 당겨. 근데 방해하는 힘의 원심력은 제일 세. 그러니까 표준 중력이란 수학적 중력 값은 적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고위도로 가면 원심력이 0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표준 중력 값, 즉 수학적 중력 값은 지구가 타원체라고 가정한 균일한 타원체라고 가정했을 때의 지구의 수학적 중력 값은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증가한다는 거지. 빨간색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겠지. 왜냐하면 또 극지방에서는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0이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간단하게 흘리세요. 앞에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건데요. 그럼 그 중력 가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는 단진자입니다. 야, t가 주기라는 뜻인데 이거 들고 이렇게 똑딱 한 번 올 때까지가 주기거든요. 이 주기의 식이 이거야. 근데 우리 물리 시간 아니잖아요. 2파이 루트 g분의 1 그냥 무시하시고 얘를 뭐 g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g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수 t는 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력을 알 수 있구나. 인데 이걸 여러분이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 적도는 아까 그 표준 중력이란 수학적 중력이 제일 어떻다 그랬죠? 제일 작았어.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수학적 중력 값이 커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에다가 공을 매달고 똑딱을 하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잡고 적도에서 하면서 고위도까지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걸어 올라가는 동안 뭐가 변하죠? 중력이 바뀌지. 내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중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 봐봐요. 2파이 상수지. L은 내가 들고 있는 줄의 길이니까 상수지.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가 어떻게 돼요? 커지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T가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가 줄지.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진자를 갖고 왔다 갔다 이렇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할 때 똑딱 하던 애가 점점 똑딱 빨리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세지니까 주기는 줄어서 동일한 진자여도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점점 준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력계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중력계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제가 실제로 중력계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2019년도에 18년도에 접니다. 접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인데 여기서 요 통에 들어있는 게 약 1억 원짜리 중력계예요. 여기 안에 굉장히 극심하게 예민한 용수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 보호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1억 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조교님이 잘 간수해라. 너네 이거 고장 내면 1억 원이다 이러면서 농담하셨는데 저는 말 안 듣고 그거 뱉고 누워 있는 요 사진. 요걸 이제 프로필 사진인가 배사로 해놨더니 이제 조교님이 보시고 빵 터지셔가지고 너 돈 많나 보구나 이래서 아니요 하고 이제 사진을 바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그냥 이런 걸 활용하면은 여러분 중력 가속도 몇으로 알고 있어요? 9.8m/s 제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로 재면은 9.8 땡땡땡땡땡땡땡 막 여기까지 재는 거야. 그래서 땡땡땡땡땡 그 소수점 4-5자리의 미묘한 차이가 여기서 잴 때랑 저기서 잴 때랑 조금씩 달라요. 그게 왜 달라질까? 아니 위도 차이 말고 이거 완전 실전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가정했던 게 뭐냐면 온 지구가 동일하고 균질하게 생겼을 때를 가정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갔을 때 내 발밑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철이 있을 수도 있고 동굴이 있을 수도 있고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발밑에 있는 게 균질해요? 안 균질해요? 안 균질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잴 때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재는 억대 중력계가 있습니다. 얘를 그러면 실제로 재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측 중력이라 그래요. 아까 말한 수학적인 균질한 지구를 가정한 친구는 이름이 뭐였죠? 표준 중력이죠. 그러니까 걔는 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라는 말답게 기준이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잰 거랑 차이가 생겼어. 그러면 봐봐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차이점, 여러분 지원해서 용어로 바꿔줄까? 편차가 궁금하면 뭐에서 뭘 빼야 될까? 표준에서 뭔 소리야. 내가 잰 거에서 표준을 덜어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의 특성이 궁금해서 편차가 알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잰 실측 중력에서 평균치인 표준 중력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비티 아노말리라 그래서 중력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이상 뭐라고요?
실측에서 표준을 뺀 거야? 표준에서 실측을 뺀 거야? 실측에서 실측에서 표준. 내가 잰 거에서 기준을 빼야지. 야 이거 편차 아직도 모르면 지원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뇨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야 생각을 해봐. 지구과학 수업 성적 평균 60점이래. 근데 내가 80점 받았어. 그러면 내 지구과학 성적 편차는 마이너스 20이에요? 플러스 20이에요? 플러스 20이지. 왜? 내 거를 먼저 두고 평균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과학은 결국엔 똑같은데 말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잰 거를 이만큼 있을 때 기준을 빼줘야 이 지점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중력 이상이 플러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내가 잰 이곳이 더 중력이 예상보다 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래 무거운 게 있으면 되지. 예를 들면 철광석이라든가 혹은 대륙지각 해양지각 중에 누가 더 무겁죠? 해양지각이 있다거나. 왜냐면 현무암질이니까 밀도 크잖아. 이러면은 중력 이상이 그 지역에 살짝 높게 나와요. 반대로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지역이 중력이 약하다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기준에서 뺐을 때 음수값이 나오겠지. 됐어요? 왜 그럼 약한 일이 발생하냐? 흙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구멍이 뚫려 있거나 동굴 혹은 거기에 물이 있어서 지하수가 있거나 혹은 석유가 있거나 혹은 돌은 돌인데 밀도가 좀 작은 암염 같은 게 있거나 혹은 대륙지각 해양지각 중에 밀도 작은 게 누구죠? 대륙지각이 있는 지역은 조금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중력 이상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 왜 해양지각 쪽이 중력 이상이 뭐가 나온다고요? 해양은 밀도가 크니까 플러스가 나오는 이유가 얘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얇아서 이게 거의 쌤쌤일 것 같은데 밀도가 큰 멘틀이 밀고 올라와서 여기가 좀 더 중력이 좀 높게 나와요. 재미있는 썰 하나 풀어드리면 우리 요거를 배우는 게 전공에선 지구 물리학이라는 파트인데 지구 물리학 교수님한테 국내 모 유명 기업이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국내 모 유명 기업. 여러분이 무조건 다 아는 기업이고. no. 힌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 삼다수 정답. 왜 제주 삼다수에서 연락이 왔냐면 중력 이상이 음이어야 될까 양이어야 될까? 마이너스. 왜요?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밀도가 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적인 방법으로 중력 이상이 음수인 지역을 찾아서 지하수의 수원지를 좀 찾아달라 라는 오퍼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학기 중에 그러면 제주도에 내려가야 되는데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 수가 없어서 거절을 하셨던 썰을 얘기해 주셨는데 중력 이상을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 지구과학을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실제 삶에서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방금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지구의 중력에 대한 중력장이라는 역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자기장 지원에서 했었죠? 네. 파란색. 제가 지원 수준에서 자기장은 뭐만 알면 된다 했습니까? 나침반을 놨을 때 배열되는 방향이 지원 수준에서 자기장의 정의라고 했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외핵은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뭐로 구성되어 있죠? 철과 니켈이랑 금속. 근데 지구는 뭐 하죠? 자전, 공전, 다전. 자전을 하잖아? 그러면은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돌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자기후도 들어봤죠.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구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지구의 자기장의 형성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다이너모 이론입니다. 다이너모 이론 듣고 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 자기 3요소라 그래서 세 가지 지구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훨씬 중요한 거는 필기노트 등장했으니까 뭐죠 이거?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 공부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지원 설명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영상 다시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그냥 말 나온 김에 이거 올해 수특 1강 3.3번에서 언급된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자기 북극은 어디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지자기 북극. 아 미안. 지리상 북극 찾아주세요. 어디예요? 지리상 북극 어디입니까? 여기지. 진북이잖아요. 지리상 북극이라는 거는 지구본을 뚫고 들어가는 자전축이. 진북이 여기지. 자북이 뭐예요? 지금 여기 막 이렇게 600년대, 700년대 해가지고 오고 있는 요게 자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북과 진북은 같아요, 달라요? 보시는 것좀 다르지. 근데 여러분 올해 수특 1강 3.3번에 어떤 선지가 등장했냐면
오랜 시간 평균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 즉 요 친구와 지리산 북극의 위치, 요 친구의 위치는 어떻다? 평균적으로는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 수준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 복습 잘하세요. 그래서 지구 자기 3요소가 총 뭐냐면은 뭐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나 봐봐. 여러분이 지원에서 배운 건 뭐였죠? 이 중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 얘잖아. 그치?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저기 제가 손을 뻗은 데가 진북이라고 해봐요. 진북. 저게 진북인데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진북과 자북이 같아 달라. 이렇게 같은 방향일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단 오랜 시간 평균하면 어떻다? 같은데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얘가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북이 저기야. 잘 봐요. 근데 예를 들어 자북이 저기 있다 쳐봐. 제 왼쪽 아래.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원 수준에서 배웠던 건 사실은 뭔 거죠? 이렇게 당겨서 요만큼 각도인 복각만 배웠던 거지. G2에서는 사실은 복각과 편각을 같이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진북이 저기 있을 때 자북이 왼쪽 아래에 있다면 사실은 위 아래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오른쪽 왼쪽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진북과 자북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진북에서 내린 거 복각, 여기서 좌우로 돌리는 거 엄밀히 말하면 동서지만 이게 편각. 됐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진북 제 오른팔 이렇게 있을 때 전자기력이라는 자기장이 나열되는 방향이 왼쪽 아래로 이렇게 있어. 그러면 복각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만큼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각도가 복각이 되는 거고, 또 편각은 얘가 여기서부터 옆으로 틀어진 각도가 되는 거죠. 지원 수준에서 중요한 거는 복각이 이렇게 내려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큰일 났네 이 사람. 플러스.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건 뭐야? 플러스. 이건 플러스지. 큰일 났네. 복자가 무슨 복자라고 했어요? 이거. 그래, 엎드릴 복자라고. 얘가 엎드려야 플러스일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 이렇게 올라가면 자칭 마이너스. 플러스 20도랑 마이너스 30도 중에 복각의 크기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30도 절대값으로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20도는 이렇게 작고 마이너스 30도는 이렇게 위로 큰 거죠.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벡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왜 그래요? 약속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서쪽으로 돌지 동쪽으로 돌지도 약속을 하나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건 그냥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편각은 애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로 잡아요. 어디를 플러스 잡는다? 동쪽.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북이 진북이 저기인데 자북이 여기로 가 있으면 편각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죠. 오른쪽으로 틀어졌으니까. 만약에 여기로 가 있으면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물어볼게요. 똑같아요, 복각이랑. 편각이 플러스 20도랑 마이너스 30도 중에 누가 더 편각이 큰 거죠? 마이너스 30도가 큰 거야.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방향의 의미만 있는 거지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됐죠? 뭐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이 지원 내용이 훨씬 중요하지. G2에서 뭐 질질질 끌 필요가 뭐 있나 싶긴 해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지구 자기장은 그러면 사실은 일정하느냐? 당연히 여러분 상식처럼 일정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변하고 계절상으로도 변하고 또 일시적으로도 변해요. 하루에 변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은 왜 생기냐면 지구가 자전에서도 그렇지만 태양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활발한 시기에 변화량이 좀 커요. 낮밤 중에 그럼 언제? 여름 겨울 중엔 언제? 여름. 그래서 그 일변화는 낮과 여름이 좀 크다. 그렇지? 일시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상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기 폭풍 이거 지원에서도 우리 했었다? 그치? 이거 지원 수능 완성에서도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태양풍 얘기했었어요. 태양풍 얘기 제가 뒤에 정리해놨었거든요. 자, 자기 폭풍은 뭐냐면 태양 흑점 주변에 뭐 홍염이라던가 플레어라던가 이렇게 펑펑 터지면 거기서 막 날아와가지고 지구의 자기장에 얻어맞아. 베넬런데를 때려. 그러면 거기서 델린저 현상이나 오로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영년이 제로 이열이 아니고 영원하다, 좀 긴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지구 자기장이 변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들어본 것처럼 지구 자기장, 아까 만들어진 외계 회전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지구 자기장이 영향이 미치는 기권 밖의 외부 영역인데요. 이 베넬론데가 좀 중요하죠. 아까 태양풍 같은 걸 통해서 태양에서 오는 각종 입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구 자기장 자체에 붙잡혀 있는 게 바로 베넬런대입니다.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가 그냥 요렇게 생겼다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도넛이에요. 도넛 하나, 도넛 두 개거든요. 근데 걔를 도넛을 이렇게 두 개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쪽 도넛, 바깥쪽 도넛 두 개가 남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도넛 두 개가 있는 거다. 튜브 두 개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G2 기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안쪽 도넛을 내대, 안쪽 내, 안내, 바깥쪽을 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대에는 양성자, 중성자 중에 뭐가 더 무겁죠? 중성자가 무겁지.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좀 아래 안쪽에 깔려 있고 외대에 전자가 깔려 있어. 여기 G2 기출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봐요.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보여줄게. 이건 여러분 공부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G2 기출에서 얘가 제 기억에 16년도인가 G2 수능 2번인가 3번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넬런대의 4대에는 양성자 전자 뭐? 무거운 양성자. 외대에는 뭐? 가벼운 전자. 이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의 출제 근거가 어디였냐면 봐봐요. 이게 수특이거든요. G2 수특. G2 수특 1강 쫙 넘기다 보면 뭐가 등장하죠? 2점짜리 문제가 등장하잖아. 이 2점짜리 들어가기 전 개념 끝에 제일 마지막 문장 이거 하나. 이거. 이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문장을 제대로 본 학원 강사나 혹은 뭐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첫 강에 환구조론 단원이죠. 제일 마지막 문장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나도 뭔지 기억 안 나. 근데 거기에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걸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본 사람 혹은 수특 진짜 말 그대로 수능 전날이니까 바탕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개념 끝까지 읽다가 이 문장이 읽혔던 사람은 맞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2점인가 3점에서 이미 이게 아마 3점짜리 문제로 기억하거든요. 3점 까이고 시작하는 거야. 진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부터? 단순 무식하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공부량이 변수가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런 문장 하나에서 수능에서 갑자기 1타, 2타, 3타도 건드리지 않았던 개념이 갑자기 수능에서 툭 등장할 수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그 강사나 학원이나 자료를 맹신하지 말라고. 꼭 교과서 읽어보고 분석하고 꼭 명계교재 날개에 있는 개념, 답지에 있는 개념 정리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베넬런대가 여러분 지원 수준에서 등장한 거 딱 요거 하나 정도일 것 같아서 요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어디서 등장했냐면 기후변화 요인에서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으로 나뉘죠. 자연적 요인에서 지구 내적과 외적으로 나뉘죠. 그 중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뒤지게 푸는 거는 내적 요인의 3가지지. 자전축 방향 변화, 자전축 세차운동, 회전 방향 변화, 그리고 이심률 변화지. 그거 외에 위에 하나 얹어져 있는 게 외적 요인의 태양 활동 변화지. 지금 이 얘기 뭔 얘기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진짜 큰일 난 건데. 저 태양풍 개념이 지원 작년 수능 완성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면 기억이 날 텐데 지금 저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지원 수준에서 태양풍 등장할 수 있는 데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딱 여기죠. 여기밖에 없지. 인정? 여기밖에 없어. 태양의 흑점수. 기후변화 요인 중에 자연적 요인 중에 외적 요인 중에 태양 중에 태양 활동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죠? 잘 말해준 것처럼 흑점수죠. 흑점수의 증감주기는 약 11년이. 와 진짜 훌륭하다. 저 사람 봐.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진짜 1등급 나와요. 진짜 잘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흑점수는 일반적으로 11년 주기다. 그래서 이 흑점수 얘기를 하면서 지원 수능 완성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베넬런대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기후변화 요인에서, 자연적 요인에서, 지구 외적 요인에서, 태양활동의 변화 파트에서 태양 흑점수가 증가하는 그때의 소위 주기가 약 11년 정도인데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어떻다는 거죠?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흑점이 많다라는 건, 여드름이 많이 났다라는 건, 내가 뭔가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흑점이라는 여드름이 많이 나오는 건 지금 활발하다라는 거고,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홍염이나 플레어가 활발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애들이 막 날아올 수 있어요. 걔를 지원 수특 잘 뒤져봐 작년 거. 답지 어딘가에 태양풍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잘 뒤져봐. 근데 여러분 교과서나 수능 특강 개념에는 없을 거거든. 하지만 작년 수능 완성 답지에는 태양풍이 등장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놔야 된다는 거죠. 여기 태양풍이 날아올 때 이 자기장 영역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데칼코만인데 저기가 태양이 있어서 얻어 맞으니까 여기가 좀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데칼코마니가 아니고 날아오는 태양 때문에 여기가 좀 압축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려놔도 태양이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태양 방향이 왼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찍어 눌렸으니까. 내대는 무거운 양성자, 외대는 가벼운 전자.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